네, 안녕하세요. 이제 코로나 새로운 국면으로 가면서 이제 생활 방역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시간 동안 사실 1월 20일 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의료 현장에서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생활치료센터에서 다양한 현장에서 거의 지금 많은 우리 의료진과 실무자분들이 이 고생을 해왔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더 이것이 길어지고 또 새로운 국면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지쳤다,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높은 자부심으로 정말 우리가 잘 해내는데 의료진의 공로가 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여튼 과거부터 뭐 사스 이후부터 이런 이제 감염 재난에서 의료 종사자 또 정신건강 봉사자 이런 분들의 이제 심리 치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돼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계의 어떤 지친 실무자 분들의 심리 치유를 위한 웨비나를 오늘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부터 한 5시 초반대까지 오늘 발표자 저를 포함해서 3분 또 현장에 계신 또 선생님들 전식과 선생님들, 간호과 선생님들 이제 모시고 치유, 또 현실 이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발표자부터 모시고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격려사가 있었는데 시장님, 국장님 모두 일정이 굉장히 어려우셔서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이제 격려사 해주신다고 해서 격려사는 이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첫 번째 발표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이제 수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사업부 부장을 맡고 계신 신민영 선생님께서 아마 이번에 그 실태조사 하신 것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이 감염 재난을 겪으면서 현장 실무자분들의 소진과 앞으로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으로 이 소진을 치유하고 또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관한 발표가 20여 분간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영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재난 업무 종사자를 위한 이제 소진 프로그램, 소진과 공감 피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이제 국가 트라우마 사업부,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소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메르스 당시 현장에서 활동하신 의료진들이 가장 많이 고충으로 이제 토로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되실 텐데요. 가장 먼저는 이제 나와 가족, 동료, 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그리고 그런 안전에 대한 염려와 나의 직업적인 사명 사이에서의 갈등, 또 이제 우리가 만나는 어떤 특히 이제 환자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하시고 생명의 어떤 위협을 겪는 그런 과정에서 많은 트라우마를 이제 겪으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토로하는 감정적인 반응을 내가 이제 받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이제 재난이라는 것이 항상 그런 혼란과 갈등이 이제 난무하죠. 그런 속에서 겪는 어떤 직무적인 스트레스와 갈등. 그리고 특별히 감염병에서는 보호 장비로 인한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호 장비의 뭐 부족이 될 수도 있겠고,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데서 오는 어떤 불편감과 또 불안감. 이 감염병 자체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감염병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재난 업무 종사자는 항상 어떤 딜레마에 놓이게 됩니다. 한 가지는 이 재난 현장에서 대상자들이 겪는 내가 외상을 간접 경험 혹은 또 이제 재난 업무 종사자로서 현장에 직접적인 어떤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감염병 재난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외상에 노출되는 것, 또 이런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오는 소진. 반면에 내가 이제 이 일을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일을 해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과 이제 소명의식 이런 사이에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 업무 종사자의 정신건강 현황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PTSD 유병률은 일반인보다는 확연히 높습니다. 한 3배까지 높고 1차 피해자보다는 조금 낮은 그런 수준입니다. 또 PTSD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음주량 증가도 굉장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가약물 투여, 수면제 복용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건강상의 뭐 위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손상으로도 이어집니다. 한 달에 직무 손상이 평균 3.6일이고 이로 인한 이직이나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인의 30~40%는 이런 소진으로 인해서 사직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사스 당시에 뭐 저희 나라는 조금 비껴갔지만은 뭐 중국과 뭐 캐나다에 굉장히 많은 또 감염자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사스에 감염된 환자들을 이제 봐야 했던 보건 의료인들은 그렇지 않은 보건 의료인에 비해서 뭐 그 감염병이 유행한 그 당시뿐만 아니라 1에서 2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소진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높았고 또 이제 업무에 있어서의 손실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환자와의 접촉이 유의하게 적었다. 근무 시간도 뭐 그게 병가가 됐건 뭐 이제 휴직이 됐건 근무 시간도 이제 적었다라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환자나 내담자들을 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공감 피로라고 부르는데요. 공감 피로라는 거는 감정적인 고통, 환자들의 감정적인 고통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 아니면 더 이상 공감하기 어려워서 냉담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공감 피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큰 고통에 내가 노출되는 것,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에 노출되는 것이겠죠. 그것과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상당히 깊은 수준의 공감을 계속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내가 환자에게 공감하지 않는다면, 내가 환자에 대해 어떤 공감적인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난 공감 피로, 나 2차 외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보건 의료인은 대부분 그렇죠. 이제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우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이 발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고통에 노출되고 공감 능력, 공감적인 염려를 계속 이제 보이는 중에 공감 반응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사실 공감 반응이라는 거는 이 자체가 어떤 치료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이 자체가 치료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환자와의 라포를 맺는 데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공감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는 2차 외상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2차 외상이라는 거는 이제 트라우마나 어떤 극심한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나에게 이제 옮겨오는 것이죠. 그 고통이 나의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고통에 노출되는 상태가 계속되고, 거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외상이 되살아나고, 또 직무적이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건 간에 생활적인 스트레스가 계속이 된다면 이 상황에서 이제 공감 피로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2차 외상 상태는 사실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를 봐야 되는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데 이 상황에서 적당한 자기 돌봄, 그리고 내가 이 업무가 끝났을 때 재빠르게 나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신체적인 분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이 업무로 인한 충분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고 조직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는다면 나는 이 2차 예상에서 공감 피로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복의 경로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전문가로서 사실은 이런 일을 계속 하는 데에는 공감 만족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 만족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그리고 재난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이제 실현되는 것, 이런 것을 보는 데 따른 만족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돕는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데서 오는 어떤 유능감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것, 또 변화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공감 만족이 내가 충분히 이제 느낄 수가 있다면 이런 공감 피로에 부호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할 텐데요. 불행히도 어떤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서 공감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굉장히 빠르게 공감 피로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공감 피로에는 이제 소진과 2차 외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소진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어떤 요구,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대상자를 이제 봐야 되는 어떤 공감을 계속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감정적인, 육체적인 이런 요구에 내가 부응하다 못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다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흔히 이제 소진의 징후로 너무 지쳤다, 너무 탈진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나의 어떤 업무적인 효능감의 감소. 또 그게 계속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냉담해집니다. 특히 이런 모든 감정들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특징을 갖는데요. 그래서 ICD-11에서는 이 소진을 이제 우리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적인 요인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적 에너지의 고갈, 업무와 관련된 부정적인 냉소적인 감정, 그리고 업무의 효능감의 감소, 이 세 가지를 소진의 특징적인 세 가지 증상 축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공간 피로의 한 가지는 이제 소진과 이제 두 번째는 2차 외상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요. 2차 외상 스트레스는 뭐 1차적인 트라우마 증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안정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늘 나의 안정, 가족의 안전, 동료들의 안전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상태. 그로 인한 뭐 갈등이 흔히들 이제 생긴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또 계속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징후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소진과 2차 외상, 나는 뭐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고 돌보고 있긴 하지만 소진과 2차 외상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적절한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통과 상실을 매일 접하면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물을 건너면서 젖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비슷하다. 그만큼 비현실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히나 뭐 공감 능력을 이제 내가 발휘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내가 환자를 돌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는 이상 우리는 누구도 소진과 2차 외상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 기구들,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항상 빠짐없이 자기 돌봄과 소진 관리에 대한 항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만큼 이런 소진 관리가 잘 되고 있을까?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작년도에 재난 심리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그 종사자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이제 조사해서 지금 올해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우울이나 외상후 증상 이런 것의 이제 비율이 결코 이제 작지가 않습니다. 어떤 중등도 이상의 이제 우울을 호소하는 사람은 7.5%,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도 상당 부분 이제 호소를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신체 증상이 18.1%로 내가 어떤 우울감, 불안감 이런 거를 이제 자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신체적인 긴장 상태가 상당 부분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소진의 정도도 일반 업무 종사자들, 일반 뭐 직장인들보다 더 소진 수준이 높다라고 할 수 있는 비율이 한 10% 정도 이제 남짓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좀 흥미로운 결과는 어떤 냉소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내가 냉소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또 업무 효능감이 내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그런 비율이 근무 기간이랑 좀 연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근무 기간이 어 5년 이내, 3년에서 5년 이내에 굉장히 그 초심자 그룹에서 빠르게 냉소적인 감정을 느끼고 내가 이제 업무 효능감, 어떤 성취감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보였습니다. 반면에 회복 탄력성은 근무 기간이 이제 높은 그룹에서 10년이 넘은 그룹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았는데, 바꿔 말하자면 회복 탄력성이 있는 그룹만이 이제 업무에 계속 이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사직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결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공간 피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우리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간 피로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요인들은 전문성과 어떤 훈련을 많이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룹에서 분명히 보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내가 어떤 충분한 업무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거죠. 사전이 훈련이 됐건 경험이 됐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런 어떤 변화, 사실 재난 업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뭐 혼란과 불확실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하게 내가 적응하고 나의 기대 수준을 그냥 현실적인 수준으로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자기 돌봄을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인식할 경우, 또 공감의 경계, 환자나 내담자와의 경계를 내가 분명히 설정할 때 그게 훨씬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보고하고 있고, 반면에 부정적인 요인으로서는 뭐 대표적인 건 노출입니다. 내가 더 강한 노출을 하고 더 오랫동안 노출이 됐을 때 환자를 더 많이 봐야 했고 더 심한 수준의 나의 어떤 위험에
어떤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노출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건 분명히 빠르게 공감 피로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또한 직무적인 스트레스, 업무량이 과도하다든지 조직 문화, 갈등 이런 게 있을 때 또 역시 공감 피로에 있어서는 위험 요인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떤 과도한 책임감이라든지 내가 비현실적인 어떤 기대 수준을 가지고 나 스스로를 이제 몰아칠 때, 그러면서도 자기 돌봄은 이기적이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의 돌봄을 좀 소홀할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생활 사건,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공간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난 전부터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재난 있을 때 당장 우리가 실천할 것, 재난 후에 고려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재난 전에는 이제 업무 환경적인 준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거는 조직이나 기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요. 안전을 확보하고, 사실은 재난 현장에서의 어떤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지시나 보고 체계를 갖춰놓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키워놓는 것,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충분히 공유하는 것, 지지적인 조직 문화, 개인을 위한 출동 대비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많은 병원에서 또 현장에 파견 가는 팀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비상 출동을 할 때에 사실 미리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이 업무에 매진하기도 어렵고, 업무에 출장을 가서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나의 에너지가 이제 소진되는 거를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가이드라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느냐면, 가족의 안전 확보, 그리고 이런 대피 전략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녀나 반려동물을 어떻게 내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유사시에는 가족들이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 만나고 연락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비상 물품, 언제든지 내가 이 가방 하나만 들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비상 어떤 물품, 내가 필요한 약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나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어떤 물품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 비상 가방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재난 전부터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유리한데요. 정기적으로 재난 전과 재난 시와 재난 후에 정기적으로 소진이나 2차 외상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이제 뭐 근거가 아주 뭐 강력하게 확인된 그런 프로그램이 뭐 단일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를테면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지행동적인 기법들이 유용하고, 관리자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회기술 훈련을 이제 하는 것들이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주장 훈련, 명상적인 기법들도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이제 좀 지지받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재난 시에는 사실 기관이나 리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역할, 권한, 책임을 이제 수시로 파악하고 재조정을 해줘야 되고,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정기적인 회의체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또 업무가 과도하지 않도록 휴식과 이제 근무 시간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조정해주고, 사실 신규 직원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나 훈련을 쌓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경험자, 숙련된 경험자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또 적절하게 슈퍼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어레인지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재난 상황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잘 지내던, 팀워크가 좋던 팀도 갈등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역동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심리적인 의료 서비스, 심리사회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고위 관리직이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분명히 이제 중요하고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난 후에는 역시 휴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휴가와 보상이 중요하고, 스트레스 평가를 포함한 건강 검진, 그리고 낙인 우려가 없는 상담, 또 어떤 그 고위험군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에 대한 보장,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으로서도 이제 재난 시, 재난 후, 재난 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적극적인 어떤 책임감이 또 있습니다. 나 스스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를테면 과도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이게 과연 현실적인지 이런 수준을 다시 한번 재파악을 하고, 과다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나 스스로도 좀 조정을 하고, 아까 동료와 팀을 이룬다든지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슈퍼비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저희가 내담자들한테 항상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는 생활을 유지하고,
또 이제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활용하는 거. 이를테면 문제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작게 쪼개서 거기에 이제 성취를 통해서 어떤 조절감을 유지하는 것, 또 필요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어떤 지지를 구하고 또 이제 활용하는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전략, 이를테면 약물이라든지 어떤 중독적인 부분을 내가 조심하는 것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인식 역시 이제 그 어떤 시작점이 될 텐데요. 나의 스트레스 반응, 소진의 반응을 이제 잘 알아차리는 게 어떤 시작이 될 겁니다. 사실 업무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소진에 대해서 좀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나의 사명감에만 이제 중시를 해서 나의 스트레스 어떤 신호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들 갖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경고들을 쉽게 내가 즉각적으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해 대응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피해야 되는 것은 뭐 이런 거의 비슷한 내용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동료 없이 혼자서 과도하게 일에 몰입하는 거, 쉬지 않고 주야로 일하는 거. 사실 이게 평상시에 봐서는 뭐 이럴까라고 생각하실 건데, 지금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아마 나나 내 동료가 지금 이러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에 해가 되는 태도들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성공적으로 스트레스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반 하에서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사전부터 준비나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나의 역할,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이해, 그리고 동료, 조직의 어떤 지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셀프 케어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코로나19 업무 종사자들의 이제 소진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하는 검사, 집단 프로그램들도 계획을 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한국 임상심리학회, 또 명상의학회, 임상예술치료학회, 정서인지행동의학회, 또 뭐 국립공원공단 등 많은 이제 기관들과 이제 협업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지금 방송을 보시고 계시는 어떤 기관이라든지 개인으로서도 언제든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희 담당 부서에 연락하실 수 있도록 제가 번호를 여기 기재를 뒀으니 참고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다시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